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피드마스터가 롤렉스, 까르띠에 혹은 예거에서 만들어졌다면?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메가, 신형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일명 다니엘 크레이그 화이트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인가요? 오메가에서 새로운 스피드마스터의 등장을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형의 헤리티지를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쌓아왔던 기존의 시계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2021 스피드마스터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질적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외적인 디테일, 무브먼트, 헤리티지, 특히 얇아진 두께와 같은 브랜드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진보된 브레이슬릿으로 인한 착용감 측면에서의 확실한 이점은 이미 구형 스피드마스터를 보유한 저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계가 와도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이 아이코닉 워치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나 까르띠에의 산토스와는 다르게 대중들에게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모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오메가를 많이 구매했고 앞으로도 구매할 예정인 모델도 오메가가 절대 다수이며 최근에도 구형 시마스터를 한 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의 오메가는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판매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무지막지한 크기의 플래닛 오션, 헤리티지 없는 시마스터 헤리티지, 크고 무거워 오히려 빈티지 시마스터의 가치를 재평가시켜준 다이버 300M. 하지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메가가 까르띠에, 롤렉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가 될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의 오메가는 뭐라고 해야 할까? 되게 꼿꼿했습니다. 티소, 미도, 라도, 론진, 물론 오메가가 이들 브랜드와 다른 레인지에 속해 있긴 하지만 스와치 그룹 소속인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완벽한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애호가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으며 디자인은 마이크로 브랜드가 해주고 가격과 퀄리티는 중국이 맞춰줍니다. 2% 부족한 업그레이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이제는 오메가마저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화이트 레커는 매우 드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외한 대중적인 브랜드 중에서 화이트 레커 다이얼을 정식 라인으로 뽑아주는 곳은 많지 않아요. 특별한 레시피나 다양한 양념을 뿌릴 필요 없이 화이트와 레커가 가진 재료의 매력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시계 브랜드들은 이 조합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저는 스피드마스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메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한정판들을 남발하면서 한정판의 가치를 넘어 스피드마스터의 가치마저도 타락시켰던 과거가 있습니다. 돈 떨어질 때마다 대충 만들어 찍어내는 캐시카우로 취급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한정판 중에서도 화이트 다이얼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은 극소수입니다. 올 화이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스누피 2세대뿐이고요. 팬더까지 포함한다면 아폴로 11 35주년, 미치코시 백화점, 2020 도쿄올림픽, 스누피 3세대가 있지만 아쉽게도 같은 다이얼을 공유하는 이 4가지 모델은 화이트가 아닙니다. 실버예요. 실버 다이얼 역시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지만 진짜 화이트 다이얼, 고급스러우면서 깨끗한 화이트 레커와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자면 역대 모든 스피드마스터를 통틀어도 스누피 2세대를 제외하고 이것보다 예쁜 모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는 지금까지 문워치 일반판에 색깔놀이를 한 이력이 없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원형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야 했던 스피드마스터의 특이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일인데요.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계 애호가들의 일반적인 관념대로라면 이런 색깔놀이는 비호감 스택을 쌓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스피드마스터는 너무할 정도로 예외가 없었고 이 미모를 보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한정판이나 VIP용이 아닌 일반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메가의 사장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풀지 않았고요. 321 혹은 스누피와 같은 VIP용으로 출시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었을까요? 그냥 시계 자체로 미친듯이 예쁘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잘 모르는 옆집의 철수가 봐도, 시계에 미친 앞집 영희가 봐도 호불호나 관습, 고정관념 이런 걸 무시할 정도로 예쁩니다.
실물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수년간 진행해온 리뷰 영상의 개수가 현재 270개인데요. 이 많은 시계 중에서 이것보다 예쁜 시계는 없습니다. 고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해온 이 아이코닉 워치의 빈티지함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이더라도 이건 마음에 들어오실 거예요. 다이얼은 화이트 레커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예쁜 이 조합은 역설적이게도 다이얼을 가리는 베젤이나 빛을 선별하여 투과하는 글래스 때문에 미모를 제대로 직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에나멜 혹은 레커 계통의 다이얼에는 입체감이 필요해요. 천만다행이지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더 확실해진 스텝 다이얼의 인덱스 라인과 서브 다이얼의 깊이감은 화이트 레커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고요. 42mm, 자칫 허할지도 모르는 곳곳을 이 입체적인 다이얼과 양각 인덱스, 양각 엠블럼이 넉넉할 정도로 커버해주면서 레드 폰트로 이 마스터피스에 방점을 찍어줍니다. 스피드마스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헤잘라이트와 사파이어. 이 다니엘 크레이그 화이트는 사파이어 버전 위에 입혀졌습니다. 살롬은 산다라며 대중들과의 거리두기를 시전하는 리치몬드 그룹과는 반대로 최근의 스와치 그룹은 자신들이 보유한 블랑팡, 오메가 같은 고가 브랜드들의 아이코닉 워치를 오히려 더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인물들의 선택지인 헤잘라이트보다 대중들의 선호도가 훨씬 높은 사파이어 버전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거기다 건판과는 다르게 흰판은 사파이어 글래스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더해줍니다. 헤잘라이트는 무릅니다. 사파이어는 단단해요. 헤잘라이트는 자연스러운 곡률을 갖고 있습니다. 사파이어는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곡률을 갖고 있어요. 헤잘라이트는 좋게 말하면 따뜻하고 나쁘게 말하면 탁해요. 사파이어는 깨끗합니다. 다이얼 색상이 어두운 건판에서는 자연스러운 곡률과 따뜻한 투과율이 시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흰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글래스의 곡률은 흰색 다이얼 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순백의 화이트 레커의 매력을 깨끗하게 투과하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베젤의 소재는 조금 아쉽습니다.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스피드마스터의 아이덴티티에서 알루미늄 베젤이 아닌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리지널 건판 다이얼과는 다르게 글로시한 화이트 다이얼은 알루미늄 소재와 약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와 조금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누피 2세대를 보면 오메가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베젤마저도 차등을 두지 않았다면 스누피를 포함한 스피드마스터 컬렉터들이 오메가에게 등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잘라이트 버전의 브레이슬릿과 사파이어 버전의 브레이슬릿은 다릅니다. 전자는 빈티지한 느낌의 올 브러시드 마감이고 사파이어 버전은 폴리싱된 마감이 중간에 섞여 있어요. 보통 이런 마감 방식은 취향 차이로 갈리게 되는데 스피드마스터에 한해서는 후자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루 케이스백보다도 이 브레이슬릿의 차이가 시계의 메리트를 구분짓는 더 큰 격차라고 생각하고요. 저처럼 헤잘라이트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파이어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버클은 최상급입니다. 훌륭한 디자인, 완벽한 퀄리티, 착용감을 방해하지 않는 작은 사이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의 이지링크. 이 새로운 버클을 처음 만져봤을 때의 충격은 지구를 침공한 프리저를 단칼에 썰어버린 미래의 트랭크스를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합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3861로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15,000 가우스를 버틸 수 있는 높은 항자성,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로 길어진 점검 주기, 5000G 충격 저항, COSC 플러스 메타스 인증. 파워 리저브가 조금 짧은 건 아쉽긴 하나 실제 파워 리저브는 50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고요.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 중에서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가장 저렴한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보곤 해요. 만약에 스피드마스터가 오메가가 아닌 예거나 까르띠에, 롤렉스 혹은 이름 모를 독립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였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